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법률적인 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공동상속인 중에서요, 1인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상속인인데, 그러한 공동상속인이 그 중에서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김성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김성공의 그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내쫓기듯 이사를 해야 했던 그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김성공이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던 그 김성공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어느덧 성공한 기업가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공은 또 기업가로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서 김성공은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는 이 단독주택을 꼭 찾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공은 그 주택의 현 소유자인 박명수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현재 주택의 소유자는 박명수 씨인데, 그래서 박명수 씨를 찾아가서 이 단독주택의 집값을 넉넉하게 쳐서 줄 테니 자신에게 주택을 팔라고 박명수 씨에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명수 씨는 집을 팔 생각이 없다면서 김성공의 역시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공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명수 씨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 어떻게 그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김성공은 몇 년이 지나고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그 집주인이 박명수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공 씨는 박명수 씨의 소위 자식들이죠.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주택을 매도할 것을 제안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명수 씨는 돌아가신 사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고, 박명수 씨의 아들이 이제 그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공 씨가 박명수 씨의 상속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주택을 좀 팔게 할 것을 이제 권유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박명수 씨에게는 자녀가 3형제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 박일남, 둘째 박일함, 셋째 박삼남이가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인 박일남과 박이남은 높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김성공에게 집을 팔겠다며 흔쾌히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형제인 막내인 박삼남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박삼남이는요, 어릴 때 해외로 유학을 갔었던 이제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인 박삼남은 지금 이제 과거 어릴 때 유학을 가가지고 현재 외국에서 이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박삼남이의 가족들과는 10년 이상 연락이 지금 두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연락이 됐는데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 결혼을 했는데 가족들과 연락을 한 지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이죠. 그 막내 아들이 말이죠. 삼형제 중에 삼남, 박삼남이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김성공은 이외 주택을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이전받을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전받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수 씨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속인들이 완전히 삼형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전히 해야 그 상속인들로부터 김성공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박삼남이는 지금 생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공은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해결 방안을 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요, 공동상속인 박일남, 박이남, 박삼남 삼형제의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민법에 나오는 이제 공유예요. 공유재산인데, 이런 공유물을 삼형제가 매도할 때는 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전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일남, 박이남, 박삼남 삼형제가 공동으로 처분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처분하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게 되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264조에는 공동소유물의 처분과 변경이 나옵니다. 민법 264조 조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자들은 세 사람이 되겠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성공 입장에서는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주택의 공유자가 된 박일남, 박이남, 박삼남의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에 의하면 현 상황에서는 김성공은 박삼남이, 그러니까 삼형제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이 각각 지분권이 3분의 1입니다. 박일남 3분의 1, 박이남 3분의 1, 박삼남 3분의 1, 이게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삼남의 상속 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은 넘겨받을 수가 없어 이 주택의 소유권 100%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공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민법 27조는 실종의 선고가 나옵니다.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지금 박삼남이가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은 이제 박일남, 박이남이 되겠죠.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 있죠. 법원에 검찰청에 검사가 있잖아요. 검찰청법에 검사들이 있잖아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실종의 선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의 효과가 나옵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할 때에 사망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실종 선고의 선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생사가 분명히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역시 실종 선고가 확인되면, 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삼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로 5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박일남과 박이남은 법원에 박삼남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삼남에 대하여 실종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박삼남의
사망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일남과 박이남이 박삼남의 그 상속인이 되어서 역시 박삼남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박일남과 박이남이니까 두 사람이 나눠 가지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씩 박일남 6분의 1, 박이남 6분의 1씩 지분을 다시 공동상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한의 경우 김성공은 박일남과 박이남의 협력을 구하여 박삼남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박일남과 박이남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글로벌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사가 불분명할 때는 민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하고 민법 28조에 의해서 실종 선고의 효과를 발생해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역시 박일남, 박이남이 막내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다시 그 상속인들이 김성공이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에서 이제 김성공이한테 넘어가는 건 일반 매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